이제 제7절로 가보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로 가보죠. 이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내였을 때와 국외였을 때를 서로 이제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서로 비교를 하시는데 이 비교를 한 표로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셔도 돼요.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와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 이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비교되는가. 원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비교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납세 의무. 납세 의무예요.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는 국내 자산을 양도하면, 우리나라 자산을 양도하면 납세 의무 있다. 거주자가 국외 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해도 납세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 있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자산을 양도하면 납세 의무 있다.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면 납세 의무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 지문을 내요. 여기서 이제 지문 한 줄을 내는데, 그럼 납세 의무자 이제 찾아보죠.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이니까 외국에 있는 자산이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더란 이야기인가? 거주자. 그럼 두 번째 줄 거주자의 하나여, 거기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거주자의 하나여. 그럼 거주자의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앞에서 거주자는 며칠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183일. 그러면 183일 이상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에 부동산 팔아도 세금 내라. 그러면 외국 사람이 태국에 못 와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뒀던 거예요. 어떤 예외를 뒀는가 보세요. 양도일까지. 이제 거주자는 거주자인데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일까지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살았던 사람만 세금 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국내에 계속 몇 년 이상 그랬는가? 5년 이상. 5년 이상에다 강조하세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살고 있었던 거주자의 하나여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 연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그때 가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학원 계신 분들은 5년 이상 다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살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물건 팔면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죠. 그러면 지금 내려가면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안 내요. 그렇죠. 없으니까 안 내는 거지. 있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응? 안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건 세금은 내셔야 돼요. 이제 요즘은 대한민국 것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외국 것도 이제 거래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외국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살았던 사람은 세금 내놔라.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은 세금은 내놔라. 그래서 이제 하나 잡아냈어요. 그다음 이제 과세 대상물로 가네요. 과세 대상물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부동산 임차권이요.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가 뭐 된 그랬던가요? 등기된.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잠시 넘겨볼게요. 거기에 어디 들어있냐면 3번을 봐보세요. 자, 부동산 임차권에서 가로까지 체크하세요. 부동산 임차권에서는 여기에서는 국외 외국 것은 뭐가 필요 없다 그랬는가? 등기 불문 그랬죠.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자산은 부동산 임차권일지라도 등기 불필요 이 말이에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외국 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구상에 등기라는 나라, 등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모든 나라가 등기 있겠는가? 없는 나라도 많겠는가요?
없는 나라가 많아요. 없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건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든 등기 부동산 임차권이든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뭐 돼 있는 것만 대상인데 등기된 것만 대상인데 외국 것은 등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았네요. 그래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으로 이제 가봐요. 자, 그럼 이제 산정 방법 가보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자산, 우리나라에서 양도할 때는 실지 거래 가액을 적용해야 돼요. 실지 거래 가액을 적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실거래가 적용을 할 수가 없으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써라 그랬던가? 추계 방법을 써라. 추계 방법으로 가는데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 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라.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도 실지 거래 가액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외국 것도 실거래가로 가야 돼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 정부처럼 추계 방법을 국외 것도 추계 방법을 쓰겠는가 못 쓰겠는가? 못 써요. 왜냐하면 추계라는 것은 내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거래한 게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걸 갖다 붙이라겠어요. 그런데 국외자산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제 순서를 잘 잡아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제일 끝에 있죠.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제 외국의 물건은 실거래가로 가는 게 원칙이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추계 방법이 아닌 뭘로 가라?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경비는 신경 안 쓰셔도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 원화 환산. 양도 차익 원화 환산은 외국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 계산을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가요? 외국 돈으로 계산돼 있는가요? 그렇죠. 외국 돈으로 돼 있죠. 그럼 외국 돈으로 계산된 것을 우리 정부 세무서에다 그대로 갖다 주면 안 돼요. 그걸 우리 돈의 값어치 환율로 환산해서 갖다 줘야 돼요.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럼 환산을 할 때는 어떻게 환산하냐면 양도 가액은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으면 받은 날 그날의 환율로 환산해서 갖다 주시면 돼요. 또 물건을 취득했으면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줬으면 돈을 지불한 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 가액과 필요 경비를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면 수령하거나 그랬으니까 이거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가? 양도. 수령은 돈 받았으니까 양도. 지출은 취득. 그럼 필요 경비는 지출. 양도는 수령.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가액은 수령한 날 현재 환율로, 필요 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일 밑으로 오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나오네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가를 빼줘라 그랬는가? 외국의 물가를 빼줘라 그랬는가? 우리나라 거.
우리 거. 그러면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자산은 안 됩니다. 요게 30회 기출 문제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 것은 가능한데 외국 것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그럼 오른쪽 이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로 가네요. 이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 틀, 우리 표 만들어 놓은 거 볼 때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국내 것만 그랬던가요? 국내 것, 국외 것 다 두 개로 나눴던가요? 두 개로 나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국내 것, 국외 것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모두 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율이네요. 세율은 딱 하나만 볼게요. 미등기. 자,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 미등기 시 세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짜리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70%짜리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외국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불이익이라는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외국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없으니까 외국 것은 미등기일지라도 6에서 42%짜리 세율로 이렇게 가는 일반적인 세율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세율은 미등기 중과세율 없음 이 말이 국내는 70%짜리지만 외국 것은 미등기로 팔아도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6에서 42%짜리 세율입니다. 네 번째네요. 이제 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이 사람은 외국에다도 세금을 내고 와야 돼요. 외국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 와서 또 세금을 내면 세금을 한 번 내고 있는가 두 번 내고 있는가? 두 번 내는 거예요. 세금 두 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외국에도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예요. 그럼 이중과세네요. 이중과세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낼 때 외국에 냈던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냈던 세금을 빼주는데 그걸 빼줄 때 어떻게 빼주냐면 다음 중 하나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가라 1번이 세액공제. 먼저 세액공제 방법 하나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양가라 2번 필요경비 산입 방법. 그럼 세금으로 공제를 받든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든지 그건 본인이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제 받으시면 돼요. 세금으로 공제를 받든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든지 둘 중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제 두 개만 풀어보면 이제 다 끝나요. 자, 아니요. 그러고 나서 또 시험 봐야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 봐보죠. 자, 25회요. 필요 경비 그랬으니까 내가 돈을 받았는가, 돈을 지불했는가? 지불했죠? 그러면 이제 그날만 찾으면 돼요. 지출일, 현재, 환율로. 맞았네? 그럼 1번이 답이네. 돈요.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한다. 끝. 만약에 여기가 양도다. 양도 가액이면 지출이다. 내가 받았다. 그럼 받은 날 현재, 환율.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문을 보면서 돈 줬네? 그러면 돈 준 날 현재. 돈을 받았네? 그럼 받은 날 현재.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만 5년. 근데 3년 틀렸죠. 3년간이 아니라 5년 이상. 그다음 미등기. 외국에 있는 토지를 미등기로 팔았다고 해서 7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등기는 70% 아니다. 근데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국외자산을 양도 시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있으면 먼저 실거래가. 이게 없으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이 순서를 먼저 실거래가가 1번. 실거래가가 있는데도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없으면 현황을 반영한 시가.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먼저. 두 번째요. 이제 또 옳은 걸 찾아봐라 했어요. 또 나왔네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시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빼주는데 필요 경비 산입 방법만으로 빼줘라. 세액 공제도 해줘라. 세액 공제. 그러면 세금으로 공제를 받든지 경비로 공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본인이 뭐 해라? 선택. 본인이 선택해라. 또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살고 있어라? 3년이 아니라 5년은 살아라. 또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 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그리고 3번은 맞았네요. 또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둘 다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틀렸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는다.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외화를 차입하여 요 지문이 이번 이제 우리 30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요건 교재 없는 지문인데 양도에서 외국에서 돈을 좀 빌렸어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부동산을 샀다가 부동산을 팔고 갚은 돈을 이제 내가 빌린 돈을 갚다 보니까 환차익이 발생이 됐어요. 환차익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받는가요? 환율 차이로 이익을 받는가? 환율 차이. 환율 차이니까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인데 지금 교재에 좀 미스된 게 뭔가 하나 있었네요. 아까 강의할 때 401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401페이지에 정답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401페이지에 기출예제에 정답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아니라 4번이에요. 4번인데 1번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정말 이상하게 엉터리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어디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냐면요. 422페이지요. 422페이지에 44번. 44번 해답이요. 해답이 X가 아닌 해답이 동그라미예요. 44번 해답이 동그라미고 그 오른쪽에 있는 해설 있는 거 해설 지워버리면 돼요. 해설을 그 두 줄로 그어버리시면 돼요. 해설을. 그래서 44번은 그 문제 지문은 그대로 놔두시고 해설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 해설에 나 있는 지문을 그것만 X가 아니라 동그라미인데 지금 X처럼 돼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맞아요. 문제는 지문은 그대로 놔두시고 44번 밑에 해설의 답만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책이 중간에 막 생략을 하더라도 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간해요.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문제도 정확히 다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나눠드리면 이 문제는 어려우신 분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쉬우신 분은 쉬울 거예요. 문제가 혹시 어렵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푸세요. 앞쪽은 오늘 배울 때 앞쪽이 약간 어려웠고 뒤쪽은 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뒤쪽부터 푸시면 문제가 좀 쉽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역으로 풀어가시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눠드리면 10분 안에 푸시기 바라네요.